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릉한센기숙학원에서 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 또한 올해 명문반 담임을 맡게 된 영어 강사 박일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학생과 함께 학원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바리바리 짐도 싸갖고 오셔서 학생들도 잘 안 일어나는 거 아침에 요즘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깨워가지고 차 태워서 이렇게 오시면서 과연 올해 잘 될 수 있을까? 그렇죠? 혹은 또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많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매년 요맘때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 얼굴 뵈면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걸 많이 보는데 어쨌든 작은 거이긴 하지만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뭔가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학원 측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저희가 가진 프로그램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잘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잘 드리는 거, 이것이 저희 학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규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커리큘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모든 수업이 정규 수업이 1대6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룹 과외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강의, 여러 가지 단위의 강의를 해봤지만 대단위 강의도 해보고 소단위 강의도 해봤지만 사실상 학생의 한 반 숫자가 15명을 넘어가게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들의 성취도를 판단하면서 수업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단위 수업에서는 나는 모르지만 저 친구는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어떤 피드백을 좀 주기가 어렵죠. 수업 내에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1대5 그룹반 같은 경우는 딱 국영수 각각 수준별로 자기에 맞는 친구들끼리 6명끼리만 그룹핑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모르는 거 이 친구가 모를 확률이 높고 서로 좀 눈치 보지 않고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수업 내에서도 진행하기가 편하고 선생의 입장에서도 학생들 하나하나가 질문하는 것이나 따라오는 것을 보면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껴가면서 수업의 어떤 스피드나 양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수정예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업도 소수정예여야 하지만 한 선생님당 맞는 학생의 어떤 멘토의 숫자가 얼마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 숫자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1대5 그룹반을 맥시멈 한 5개 정도만 열어요. 그래서 총 한 30명 정도의 학생을 선생님 한 분이 관리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스킨십을 하면서 충분히 끌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러한 어떤 케어가 가장 강점이 되는 반입니다. 자, 모든 수업이 1대6은 아니지만 자, 모든 정규 수업은 1대6으로 하고 다만 선택 과목과 보충 특강, 탐구 수업 이런 것들은 1대6이 아니에요. 이건 1대4로 진행합니다. 특히나 국어에서 언매냐 화작이냐, 수학에서 수원수투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미적이냐 기하냐 이런 것들은 다른 친구들, 왜냐하면 거기서 모두가 다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그 선택하는 친구들끼리 반을 소팅해서 모이게 되고 어떤 반은 조금 좀 더 대단히 수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수업도 최소한 수준을 나눠서 진행할 거다. 상중하 등등 어떻든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 가장 큰 모토는 학생들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줘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1대1 케어를 통해서 가장 최대한 끌어가겠다, 최대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소수정예 수업입니다. 자, 저희 학원의 정규 수업은 1대6 수업입니다. 자, 또한 저희 학원이 가장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대1 PT, 퍼스널 티칭 시스템입니다. 사실 질의응답은 당연히 어떤 학원이든 1대1로 하겠죠. 하지만 그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게 기껏 해봐야 10분, 15분일 텐데 저희는 그 질의응답 뿐만 아니라 아예 수업으로 PT 시간을 배정을 해두고 이 PT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갈별로 맞춤 숙제도 주고 그 다음 PT 시간에 또 검사도 하고 숙제 해온 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면서 잘 몰랐던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아예 별도로 만들어 두고 있다. 이게 또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주간 PT, 주마다 하는 PT가 중심이 돼서 정도 좀 부족한 친구들은 약속을 더 잡아서 어떤 설명을 좀 더 해주거나 하는 약간 보충 설명, 보충 PT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월간으로 시험 보고 나면 또 시험에 대한 분석이나 전반적인 학습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PT가 되기도 하고 주간 PT를 통해서 일간, 월간 또 세부적 혹은 포괄적 PT들이 한 번에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학생 입장에선 특히나 성적대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뛰어나지만 막상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과연 내가 뭘 해야 할지조차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을 그냥 수업해주고 자습해와 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업 내용조차 어떻게 복귀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는 케이스도 많이 보게 돼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아예 근절시키겠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게 바로 이 퍼스널 티칭 시스템입니다. 숙제할 거 지정해주고, 학생마다 숙제가 다르게 나가고, 학생마다 성취도에 따라서 양과 질을 변동을 줘서 맞춤 자습, 맞춤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 가겠다. 자기주도 학습이지만 거기에 선생님이 개입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퍼스널 티칭의 어떤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1시간의 PT가 있고, PT 시간을 통해서 부족 부분을 1대1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약속 잡기도 하고, 혹은 월 PT에서 또 운영이 되기도 하고, 원하는 시간과 무한대의 1대1 대면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룹과외에서 또 1대1 어떤 과외, 1대1 보강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별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게 PT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은 1대6으로 하고 1대1 질의응답을 최대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과 질의응답만이 좋다고 해서 학생들이 성공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재수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달려있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의 주도 학습을 운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업이나 PT를 만나는 시간보다 자기가 스스로 운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수생활 성패의 근간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혼자 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관리에 있어서 학습일기라고 해서 페이스메이커 학습일기를 쓰게 하는데, 이 학습일기는 아까 말씀드린 PT 활동을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거예요. 확인하면서 각 과목별로 하라고 했던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다못해서 첫 페이지에 시간표 딱 써놓고 어떤 시간에 뭐 할지부터, 너는 국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이런 것까지도 선생님들, 특히나 담임인 저와 함께 많이 결정을 하게 돼요. 학생들 그냥 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주구장창 하거나, 혹은 어떤 또 반대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자기가 어려워한다는 과목만 주구장창 잡고 있어서 학업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하나 하다가 그거 오르면 다른 거 떨어지고, 다른 거 다시 잡으면 다른 거 떨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선생님이, 특히나 담임과 전략 담임이 개입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상태가 이러니까, 작년에 수능 이렇게 시작했고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각각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냐, 네 생각은 어떠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그걸 정하고, 그거를 언제 뭐 할지까지 싹 정해놓고 그것이 잘 운영되고 돌아가는가를 이 학습일기를 통해서 매번 확인하고, 학생 의견 반영해서 또 교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끌어가요. 자기주도 학습이지만 마찬가지로 학생 혼자서 아직은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개입해서 그걸 좀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을 언제 PT로 만나든 자기의 학습일기 가져가서 좀 학습 검사를 받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지도를 함께 받으면서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저희 어떤 학습일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저 말고 또 전략담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이분도 검사를 하고 저도 검사하고 멘토 선생도 검사하고, 그래서 선생님 만날 때는 꼭 들고 다니는 자기 학습의 어떤 정리판 혹은 계획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저희 제도원반의 어떤 특징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 좀 설명드려야 될 건 저희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수업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이게 주간 수업 시스템인데, 국어의 1대6 그룹과외 4시간, 영어 4시간, 수학 8시간, 이렇게 그룹과외로 잡히는 시간이고요. 거기에 PT, 국어, 영어 1시간씩, 수학은 2시간씩. 국어는 한 분의 선생님이 전담해서 과외니까 여러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기보다는 한 분씩 들어가셔서 이 한 분이 이 친구들, 이 반에 대한 책임자로서 끌고 가시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재정반처럼 여러 명이 들어가셔서 그 책임 소재가 좀 이상하게 나뉘는 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과외니까 한 분이 딱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국어는 한 분이 그래서 PT 1시간, 영어는 한 분, 여기 PT 1시간, 수학은 두 분이 들어가세요. 멘토가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PT 2시간, 각각 파트를 나눠서 4시간, 4시간씩 두 분이 PT 2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주요 과목들에 대한 1대6 그룹 수업이고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좀 더 대단히 수업을 하게 돼요. 자, 수학 선택 과목 기하, 미적, 확통에 대해서 4시간. 요거는 상중하 나눠서 약간 수준 나눠서 조금 더 대단히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듣기평가 이것도 같이 모여서 대단히로 듣습니다. 듣기평가는 강제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3월 달에 시험을 보고 학생의 듣기가 좀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 멘토인 제가 좀 갖다가 늘 거예요. 선생님과 항상 소통하면서 가는 반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하진 않아요. 항상 멘토 선생님과 상의하에 서로 간의 의견 조율해서 학생의 학사 일정과 들어야 되는 수업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듣기평가 이 수업이 있고 국영수 약점 보강 테마 특강이 국영수 각각마다 2시간에서 3시간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번에 정규반에 들어올 친구들은 물론 선행반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어떤 기본기는 좀 되어 있다라는 것이라고 하면 정규반 수업을 바로 따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규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반 때 다뤘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인들이 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또 저희 취지와 다르게 들어와서 수업을 못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국영수 약점 보강 특강이라고 하는 특강을 깔아서 정규반에 들어왔지만 좀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 영어로 얘기한다면 영어는 선행반 때 어떤 구문 기본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하다못해 뭐 명사 모르는 친구들은 명사부터 시작해서 다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다. 정규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친구들은 뭐 하다가 본인들에게 필요한 해당 사항들을 좀 강의해주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미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선행반 때 들어갔던 것 중에서 좀 미심쩍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정규반에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자신이 부족한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충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수업도 멘토 선생님과 상의하에 좀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와 탐구 선택 수업. 자, 탐구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씩, 한 과목당 3시간씩 해서 총 6시간이 이루어지고, 주로 주말을 통해서, 주말에 좀 시간이 많이 잡힙니다. 국어 선택 수업은 주로 월화, 좀 주에 초반에 잡히는데, 각 화작이나 화법과 작문이나 아니면 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씩 이루어지고, 이것도 약간 수준이 나눠요. 특히나 언매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뭐 상하, 개념반, 뭐 실전반 이런 식으로 좀 반을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요게 학생이 일주일 동안 수업으로 들어야 되는 실수예요. 주로 오전에 4시간은 1대6 그룹 수업이 잡히고 오후의 시간에 이런 선택 과목들이 잡히는데 오후에 5, 6교시 중에 하나가 PT가 좀 잡히고 한두 과목 정도가 그 다음에 그 이에 7, 8교시에는 수학이나 국어에 대한 선택 수업이 잡히고 이러다 보면 하루에 수업을 듣는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평균적으로 보면 대여섯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자습 및 Q&A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업 실수와 그 실수가 시간표 상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그 시간표인데 말씀드렸듯이 오전 4시간 1대6 그룹 수업이 잡히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4시간 오후 4시간은 주로 선택 수업이 잡힙니다. 1대1 Q&A와 숙제검사, PT가 즉 5, 6교시에 클리닉으로 잡히고 7, 8교시에는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저녁 먹고 10, 11, 9, 10, 11, 11시 반까지는 무조건 자습 및 Q&A를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들이 PT를 하고 추가적 PT를 하려면 주로 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불러요. 학생들과 약속을 잡고 너 안 되겠다. 언제 또 와라. 그럼 그때 좀 더 봐주고 또 숙제 검사 더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학생마다 똑같이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친구는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을 더 이렇게 받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를 더 이렇게 해서 받을 것이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월해서 금까지 월화수목금 동안에는 국영수 한국사 주요 과목에 대한 수업이 위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테스트 보고 주로 탐구, 과학탐구, 사회탐구에 대한 탐구 수업이 위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성적대가 조금 낮으면 학습, 뭘 공부해야 될지 좀 공부 성향이 좀 주도학습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강 학원 입장에서 나눠준 거죠. 이때까지는 뭐에 몰입해라, 이때는 좀 뭘 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주요 과목은 주중에, 그다음에 탐구는 주말을 이용해서 보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계획도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일 생활 계획표이고
주간 세관 계획표이고, 월간 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탭이 있는데 그 탭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한 달에 한 번 외출 기한이 잡혀야 되는데, 이 외출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가야 되는 달이 있고, 나가지 않고 남아서 공부해도 되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격달 정도로 한 번은 나가야 하고 한 번은 있어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자세한 일정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학사 일정표를 한번 봐주시면 앞으로 혹시나 어떤 연간 계획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외출을 하게 된다면, 학생이 외출하게 된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가평이라고 하는 좀 뭐 공기와 좀 주변에 한 풍경은 좋지만 아무래도 교통이 좀 불편한 곳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외출 나올 때 데리러 꼭 와야 되는가. 부모님께서도 아무 일정이 바쁘신데 뭐 아침마다 새벽까지 오셔가지고 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걸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움직일 때,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까지는 못하지만 단체로 이와 같이 나가거나 단체로 외출할 때는 셔틀을 운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울역이나 동서울역까지는 저희가 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올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서울역이나 동서울역에서 약속 맞춰가지고 학생들 데려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연간 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언제 외출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표에서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희 커리큘럼인데, 저희 커리큘럼 이제 정해진 반은 있어요. 사실 모든 재종반에 언제까지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과외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황을 판단치 않고 무조건 진도만 빼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학원에 학생들을 보내주는 취지는 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을 해서 1대1 혹은 1대6을 보고 할 수 있는 것들로 끌어달라는 취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냥 저희 강사들 입장에서, 학원의 입장에서 수능까지 진도 빼야 되니까 그냥 나가겠다, 이런 수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뭐 1학기 때 6월 중순까지는 어떤 유형변 접근하고 기본기 쌓고 뭘 한다, 뭐 수능 특강 EBS를 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EBS 연기 교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기본기를 더 해야죠. 즉 특정한 틀은 있지만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 느려진다면 어쨌든 기본기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솎아서 준다 할지라도 특정한 점수 이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 저희 학원 수업의 어떤 커리큘럼의 대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게, 국어는 어차피 우리말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영어나 수학이 아무래도 좀 기본기를 좀 더 타거든요. 특히나 수학은 더더욱이나 기본기를 많이 타요. 특히나 선행반에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는 뭐 아예 중학 수학조차 안 된 친구도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거의 중학 수학부터 끼고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수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규반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수원 수투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강 수업도 깔고 1대1 PT를 통해서 숙제도 부여하고, 정확 안 되겠으면 하다못해 EBS 어떤 인강 여기를 봐라까지 조율해주고 검사해주고, 요렇게 학생이 맞춰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바를 주면서 최대한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이지, 언제까지 뭘 기계적으로 끝내겠다, 이거는 저희하고 또 컨셉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강은 6월달, 즉 평가원을 볼 때까지, 6월 평가원 볼 때까지는 수능의 어떤 기본 개념을 마스터하고 기출 중에 일부를 풀어내는 것까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EBS가 중요한 국어의 어떤 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EBS 연기교재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선입니다. 9편까지는 거기서 다뤘던 것을 특히나 수학으로 말씀드리면 4점짜리 등등의 어떤 높은 수준의 기출로 다시 한번 심화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모의 형태, 미니 모의 형태로 넘어가는 게 어떤 9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부터 수능까지는 파이널이죠. 뭐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풀 모의 플러스 앞쪽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취약 부분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룹핑해서 혹은 1대1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고 그렇게 좀 접근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학생을 케어하겠다는 말씀이신가? 저희는 상담을 많이 하겠다. 1대1을 최대한 많이 보겠다. 이걸 약속드릴게요.
입소 후에 2, 3일 내에 학생들 학생활 담임하고 한번 또 학교 담임하고 한번 이렇게 초도 상담 진행할 거고, 이때 작년까지 뭐 했고 올해 뭐 목표는 무엇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얼굴 트는 시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매 주마다 계속 봐요. 뭐 주로 뭐 PT를 할 때도 보고, PT한 거 숙제 검사하면서 또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결국 질문의 주체도 그 수업에 들어가는 멘토이기 때문에 질문도 다 멘토한테 하고, 그러면은 뭐 주당 딱 수업 4번이 아니라 뭐 매일같이 학생들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좀 어떤 학생과의 스킨십을 많이 가져가겠다, 이게 저희 어떤 계획입니다. 자, 담임과도 마찬가지지만 멘토하고도 말씀드렸듯이 1대1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강제로 잡혀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주간, 월간. 주간은 매번 숙제 검사하고 이해도 평가하고, 월간은 시험지 놓고 시험지 같이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학습일기 작성하게 하고, 다음에 PT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검사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혹시 느리진 않은지 빠르진 않은지, 느리다면 느린 대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빠른 대로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거, 그게 저희의 PT, 학과 담임 혹은 멘토와의 상담입니다. 그 밖에 수시로 학업과 관계없이 또 힘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생활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또 생활담임 학과 담임과 1대1로 항상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부모님도 안 계신 외지에 와서 생활을 하면 사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참 생활 잘해요. 어차피 다 모르는 친구들끼리 한 번에 모아서 딱 시작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잘 적응한다,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좋다. 다만 염려할 상황이 혹시나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때는 저희 담임들이 잘 껴서 상담하면서 잘 조율하고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 몇 면이 저희 학생들과 함께 스킨십을 하게 될지, 호흡을 하게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이십니다. 저희 홍창훈 선생님, 저희 수학 과장님이시고요. 그분을 필두로 해서 홍창은 선생님, 저희 이민섭 선생님, 그리고 홍성태 선생님, 요 4분이 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요 그룹 과외를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은 요 2분입니다. 홍창은 선생님하고 이민석 선생님. 주로 학생들과 스킨십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요 2분이. 자, 영어 말씀드리면, 영어는 주로 저희 영어 과장이신 이상인 선생님, 그리고 조재만 선생님, 이렇게 3명이 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중에서도 그룹반은 저를 좀 위주로 해서 학생들을 많이 스킨십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고 국어과에서는 우리 국어 과장이신 김기환 선생님, 그리고 신한정 선생님, 그리고 김영준 선생님, 요 3분이 주로 주축이 돼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김영준 선생님께서 좀 더 많은 반을 맡아서 학생들과 스킨십을 많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4분, 수학 2분, 국어, 영어 1분씩 각각 요 4분이 주로 그룹반을 이끌어가는 면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자, 요 멘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저희는 학생 1명에 총 담임, 멘토 2, 그 다음에 생활담임, 총 4분이 1명을 관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멘토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와 같은 학과 담임은 과목별로 학습 시간을 배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계획표 짤 때 너 국영수 몇 대 몇 도로 몇 세 해야 돼. 즉, 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서 앞으로 이 친구의 학습 조율,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들은 영어 멘토 선생님은 영어만 하라고, 수학 멘토 선생님은 수학하라고, 국어 멘토 선생님은 국어 당연히 하라고 하겠죠.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하라고 할 텐데, 그것들을 조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비율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또한 제가 할 역할입니다. 학습 배분이나 학습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한다. 성적 관리를 비롯해서 그게 저의 역할이고, 국영수 성적 추이를 관찰하고 학업 성취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좀 소통하는 것도 저의 역할입니다. 부모님께서 뭐 좀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을 때 학원에 전화 주시면 제가 수업을 좀 비어 있을 때 그때 좀 같이 전화 드리고 소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들을 관리한다. 그게 저의 역할이고, 또한 전략 담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도 함께 관리해 주실 거고요. 나중에 9월달 또 11월달 되면 수시 쓸 때, 정시 쓸 때, 그때 또 제가 또 진학연구소 소장이기 때문에 진학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친구들 함께 상담까지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맡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즉, 제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영어 멘토니까 영어에 대한 관리할 것이고, 그 밖에 과목별 전체 학습 시간, 전체 학습의 어떤 패턴과 성적을 관리하고 이를 소통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치, 수시, 정시, 배치까지 진행하는 게 저
학과담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생활정신 선생님, 이분은 또 다른 주축인데 주로 수업과 진학이 아니라 자습과 생활을 주로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있는 부모님이자 친구 같은 존재이고, 뭐 하다못해 학생이 새벽에 아프면 어떡해요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 생활대인 선생님들은 그 층에서 학생들과 함께 주무시면서 호흡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뭔가 응급상황,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 태워가다 바로 이제 병원도 보내고, 이런 관리를, 뭐 외출을 해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택배를 받아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학생이 들어와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숙학원은 함께 부딪히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리할 요인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부모님 같은 존재, 이분이 생활담임 선생님이십니다. 특히나 부모님과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하고, 외부와의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고, 생활관, 자습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나 컨디션, 자습실 집중도, 뭐 존다거나 이런 친구 있으면 좀 깨워주기도 하시고, 너무 많이 졸면은 또 토닥토닥 상담도 해주시고, 학습 위에 모든 상황에 대응하시는 이런 분이 생활담임 선생님이십니다. 학생과 가장 밀도가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국어, 영어 수업을 들어가시는, 혹은 수학 수업을 들어가시는 요 분들이 멘토 선생님이에요. 자, 요번에 학과담임은 저 영어 선생님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그 수학 멘토 2분, 영어 멘토 1분, 이렇게 3분의 멘토가 배정이 될 겁니다. 과목별 책임제로서 그 반 친구들만 관리를 하시고, 멘토링을 주도할 거예요. PT를 주도할 것이고, 또한 질의응답도 주도할 것입니다. 그 과목에 대한, 가령 수학에 대한 뭔가를 할 때 하다못해 인강을 보고 싶든, 뭐 교재를 딴 거로 바꾸고 싶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PT를 통해서 선생님과 상의하고 선생님의 전체적 어떤 수업의 흐름 안에서 추천해 주는 거. 가령 너 인강 그래 봐야 된다면 지금 이게 아니라 요걸 봐라. 네가 지금 부족한 건 이거야. 쌤이 지금 앞으로 여기를 나갈 건데 여기는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가 안 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야. 여기를 먼저 들어. 라든가, 교재를 갖고 오면 너 이거는 지금 네가 지금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교재야. 그러지 말고 쌤이 이 교재 추천할 테니까 같이 우리 PT 할 때 이거 보자. 그 대신에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할 때 그때 쌤이 다시 해줄게. 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과목에 대한 방향성을, 그 학생이 어떤 걸 하든 간에 그 방향성을 잡아주고 주도하는 거, 그게 멘토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질의응답과 뭐 교재 선택, 인강, 뭐 학습 과정의 조율,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그 과목별로 끌고 가신다. 이렇게 해서 총 4분이죠. 사실은 수학 멘토 2분이니까 총 5분이 학생 1명에 붙어서 주도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뤄갈 거예요. 이게 저희의 멘토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는 부모님께 우편, 주로 이제 성적표의 형태로, 리포트와 성적표의 형태로 발송이 되는데,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보는 건 학력평가, 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대성이나 이투수와 같은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도 좀 보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성적표 이런 것들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때 학과담임이나 멘토 선생님 혹은 세안 선생님의 어떤 관찰 일지들이 포함돼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매번이 아니라 좀 중요한 시험들, 369 같이 평가원 같은 이런 시험들에는 선생님들이 그동안 상담했던 내역이나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약간 리포트의 형태로 같이 제공됩니다. 매번 성적표는 제공되고 중요 시험에는 리포트가 함께 좀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리포트나 어떤 성적을 보시고 학생의 생활이나 혹은 학업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태나 이런 것이 좀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학원에 전화 주셔서 저희들과 생활에 관련된 건 생활담임, 학과에 관련된 건 저가, 혹은 각 과목별로 좀 심도 있게 들어간 건 멘토 선생님과 이렇게 저희가 연결해드려서 상담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물론 선제적으로 계속 전화를 드리고 학생 보고를 드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수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머님들께 먼저 연락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된다면 좀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먼저 한 번만 연락 주셔서 오늘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담임하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 연락 들어오면 제가 수업 없을 때도 전화 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함께 2인 3강 맞춰서 학생 지도하는데 잘 둘러싸서 이렇게 좀 학생 지도하는데 함께 좀 공조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과 결과물은 이렇게 되고 언제든 전화나 방문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겠는데, 어쨌든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학생들 대단히 수업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취도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잡아달라는 어떤 취지에서 굳이 1대6 그룹 과외를 선택하셨다는 걸 알고 또한 그렇게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 따라올 수 있게 끌어가고 혹은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맞춰주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